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다 했잖아요.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뇌에 갔다가 눈이랑 귀하고 근육하고 관절하고 많은 걸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공부하다가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할까 아니면은 다른 걸 할까 했는데, 고민하다가 이 부분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고요. 오늘은 보행,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얼마나 걸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 다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차고 있으면은 몇 보 걸었다고 뜨긴 하는데, 제가 오늘 주은 자매님을 샤라웃 하기로 했거든요. 주은 자매님 오늘 몇 보 걸으셨나요? 5,000보요. 이렇게 혹시 그 5,000보 걸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성인 평균 하루에서 한 6천에서 10,000보 걷는다고 해요.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뭐 사무직이면 조금 더 적게 걸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루에 6,000번에서 10,000번 이상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걷는 게.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제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한 과학자는 모든 사람은 걷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사실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는 모른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걷는 것 자체는 저희한테 엄청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익숙한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려워가지고 준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준비 시간도 좀 부족했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주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보행에 대해서 단계별로 연구를 하신 게 있어요. 페리의 보행 분석이라고 대학교 전공 서적처럼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5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이 단순히 걷는 거를 분석해서 연구한 결과가 한 550페이지 정도의 전공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는 안 하고요. 1장에 보면은 이제 보행의 분석 해가지고 8가지 단계로 나눠진 게 있어요. 이 그림인데 단순하게 한 걸음이에요. 왼발 이렇게 첫 왼발을 디딜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왼발을 딛기 직전까지 이 한 스텝이라고 하죠. 한 걸음 걷는, 이거를 총 8가지 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 8가지 단계를 최대한 쉽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디는 오른발이죠. 오른발의 뒤꿈치가 닿는 그 순간을 1단계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 발등이 이렇게 발목이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발을 끌어 당겨서 발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고요. 이렇게 그냥
각 단계별로 중요한 근육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까 그 발꿈치가 닿아 있었는데 이제 체중을 수용하는, 내 체중을 지지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무릎이 살짝 구부려져서 체중을 스프링처럼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엉덩이도 살짝 구부려져야 되고, 아까 세워놨던 발목은 천천히 지면에 다 닿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힘을 쓰고 있던 근육이 천천히 힘을 풀어서 발바닥이 땅에 전부 닿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오로지 한 다리로만 서 있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전 단계에는 이렇게 상체가 뒤에 가 있잖아요. 이 상체를 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이 힘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완전히 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을 펴주고, 이렇게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 옆에 있는 옆 엉덩이 근육들도 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앞으로, 이 전 단계에서 체중을 앞으로 실는 거고, 여기서는 발 뒤꿈치가 살짝 떨어질랑 말랑 하게 이렇게 체중을 발 앞꿈치로 실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발이 땅을 차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발이 땅을 차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때 이렇게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서 발을 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는 무릎을 굽히는 근육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 고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패시브라고 하는데 수동적으로 구부러진다. 무릎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주변에 옆에 있는 관절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 단계죠. 여섯 번째는 이렇게 발을 차는 거예요, 땅을. 발을 차기 위해서는 엉덩이라고 해요. 고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고요. 이렇게 발목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발바닥으로 차는 그 근육이 힘을 써야 되고, 이때 발끝이 땅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때는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들이 무릎을 조금 힘을 써가지고 무릎을 굽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때 그냥 스윙이 앞으로,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발끝이 땅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 발목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세우는 근육들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때는 그 다음 이제 착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어서 이 무릎도 최대한 펴줘야 되고요. 발꿈치부터 닿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발목을 세우는 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지고 너무 세게 착지하지 않고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 최선입니다. 사실 이렇게 8단계로 돼 있는데, 최대한 좀 울리나요? 8단계로 돼 있는데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한 발작을 나가기 위해서는 근육이 최소 200개, 관절이 100개, 신경이 수천 개가 순식간에 동시에 작용을 해야
저희가 이 한 걸음 걷는데 한 1분 걸려서 걷는 거 아니잖아요. 느려봤자 한 2초 안에 저 한 걸음 나가실 텐데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근육과 관절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뇌까지 신호를 전달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사람의 보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건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라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들의 보행이거든요. This is with contralateral vaulting, and vaulting 이거는 is just plantar flexing the good side so that you can clear the toes on 발끝이 the other side. 이렇게 스윙할 때 발끝이 안 걸리려면 이렇게 등 쪽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워주는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발에 걸리니까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nother thing we can do is 발을 a hip 옆으로 hike. 이렇게 돌려서 So you just 걷는다거나 activate 아니면은 your 디디고 있는 hip 발을 이렇게 abductors 뒤꿈치를 and your 들어서 probably 발이 quadratus 땅에 안 lumborum 걸리게 to 반대쪽 발이 이렇게 lift up 보상 that other 작용이 leg and 일어나는 clear the toes. 한눈에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좀 이거를 저희는 병적 보행이다, 병으로 인한 잘못된 보행이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네, 광고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엉덩이 옆에 근육이 힘을 써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힘을 써주지 못했을 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못 버티고 이렇게 몸이 빠지는 그런 보행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광고가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준비하게 됐냐면 사실 실제로 제가 실습을 나가서 신경계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신경계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거나 척수 손상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의 최종 목표는 내가 스스로 걷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다시 깨어나시면은 한쪽 뇌가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한쪽에 마비가 오셔요. 그래서 대부분의 근육이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내 원하는 대로 힘도 안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굳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대부분의 최종 목표는 내가 스스로 걸어다니면 좋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습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습 선생님들이 항상 환자들 지지하고 이렇게 치료실 한 바퀴 돌아요. 치료로. 이거 보면서 전 뒤에 따라가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이렇게 찾는 그런 거를 하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어디가 문제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제가 보는 거는 어디 근육이 문제인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문제가 되는 건 뇌거든요. 뇌에서부터 그 근육까지 오는 그 신경 그쪽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육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건데 이걸 생각했을 때 보행이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의 보행도 뇌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저 문으로 통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뇌가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게 각자의 근육에 맞는 신호를 보내주면 그 신호를 받은 근육이 그대로 움직였을 때 제가 원하는 걸음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갈 수 있는 건데 교회도 교회의 사역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각자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신호를 주시면 그 신호에 맞게 그 성도들이 각자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보행과 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처럼 단 하나의 근육이라도 제의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바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게 지속되면은 다른 근육에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걸음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센터를 다니시는데 걸음이 잘못돼서 문제가 많다라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제 걸을 때마다 자기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근육이라도 자기의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 지체된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겠다. 결국은 각자의 근육들이 뇌에서 각자 알아서 신호를 받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처럼 각자의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지 못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육이 이제 뇌에서 신호를 받고 움직일 때 자기만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내가 움직였을 때 그 옆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다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자 그 한쪽 근육만 너무 쓰게 되면은 반대쪽 근육이 손상을 당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올바른 신호를 받은 후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하겠다. 서로 협력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보행을 하려고 한 제 목적이라고 할까요? 제 이유였습니다. 이 실습을 나가면서 조금 느꼈던 것들을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했고, 원래 같으면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넣은 건데 이렇게 인간의 보행을 따라한 로봇을 만든 게 1970년도에 일본에서 최초로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로봇 보행은 인간의 보행을 얼마나 따라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보려니 다 영어여가지고 이해는 못했고요. 그냥 요즘 많이 잘 나가는 챗 GPT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로봇의 보행 연구에 있어서의 도전들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균형, 두 번째로는 감각 피드백, 세 번째로는 지형 적응, 네 번째로는 제어의 복잡성. 그러니까 인간에 비교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 네 가지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건데 이제 로봇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그거를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고장이 나고요. 너무 적게 들어온다면 보행에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게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최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뇌로 보내게 되고요. 그거를 순식간에 뇌에서는 집계를 해서 처리를 해서 각 근육에게 순식간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인간과 로봇의 보행을 비교하면서 한 말인데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보행은 단순히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센서 입력, 뇌의 초고속 처리, 근육과 관절의 완벽한 협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안정적인 보행을 구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인간은 그냥 걷는 것 같지만 사실 미니 슈퍼컴퓨터와 완벽한 로봇공학 시스템을 몸 안에 내정한 것과 같다. 근데 사실 미니 슈퍼컴퓨터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거는 제가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 엄청 했어요. 이대로 끝내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왜 사람을 두 발로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동물들처럼 네 발로 걸으면은 이점이 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균형 능력이 떨어지시잖아요. 두 발로 걸으면은 균형 능력이 떨어졌을 때 낙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좀 위험도 하기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 네 발로 안 만드시고 직립보행을 하게 하셨을까? 사람만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저 스스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냥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간증이라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직립보행을 할 때 저의 손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이 자유로운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인간도 따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그리고 동물들은 네 발로 걸을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요즘 핸드폰 많이 해서 이렇게 걷긴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걸을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봐주길 바라셨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성도님들도 걸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